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미증시가 별로 안 좋죠? 지금 현재 한국 증시는 개미들 다 물렸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들어온 개미들 다 물렸다고 보이고요. 오버나잇으로 만약에 오늘 매수를 했다면 물렸습니다. 예, 그렇게 보이고요. 이번 한 주는 미 대선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자라고 추석 이후부터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그거에 맞추어서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했고요. 다음 주 미대선 때 패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약간 실망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트위터가 20%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애플은 5% 정도 떨어지고 있죠. 그 반면 구글은 4%, FB 같은 경우에도 5% 정도 수준으로 오르고 있어요. 트위터는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고 애플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아이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반면에 그 아이패드, 맥 이런 그 실적들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코로나 때문이겠죠. 이제 재택을 해야 되고 원격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맥북이라던가 아이패드의 그 실적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실적까지 형편없이 나왔다 이거죠. 미국 3분기 성장률이 33.1%라고 빵빠레 터트리고 난리를 치더니 이 좋은 수치를 뒤로하고 하락 중입니다. 뭐 종가를 봐야겠지만 결국 미 대선 전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 매수세가 없습니다. 뭐 몸살리는 분위기고요. 관망장이고요. 이런 시체말 같은 거 하지 않고요. 지금 빅스를 보면 압니다. VIX 공포지수를 보면 생각보다 폭등하지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락을 한다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지금 현재 매수세가 실종돼서 파는 사람들만 존재하고 있고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 이것이 투매를 불러오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의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영향을 주고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미국 애들은 약간은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조금은 느긋한 투자를 하는데 한국 분들은 단기 투자의 달인들이죠. 그래서 미국 가서도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지금. 자, 미대선 당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 저 때는 특성은 있었다. 예, 그때 힐러리 클린턴하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붙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악동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진짜 난리가 난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하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미증시에서 다 빤스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실력이라던가 경제에 대한 실적은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하게 나온다고 해서 하락하진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이머징 마켓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의 바이든이 이롭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일입니다. 저는 뭐 그 누가 돼도 중국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어찌되었든 지금 미국의 그 위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대통령이 되든 중국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 예, 저는 이제 만약 투매가 발생하면 다음 주에 분할 매수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조정을 크게 보였던 섹터들이 있죠. 그리고 미 대선 끝나면 사야지 하는 사람들 100트럭은 됩니다. 진짜 100트럭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다 세봤어요. 세봤는데 100트럭 정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 대선 끝날 때쯤 되면 빛의 속도로 상승할 겁니다. 그게 지속 상승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미 대선 끝나면 사야지라는 관념이 있어요. 걔들이 눈치 게임 1, 2, 3으로 들어오겠죠. 자, 현재 지금 지지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보수 성향 업체긴 해요. 라스무센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 정도 앞서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계속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는 여론이 팽배했는데요. 이런 업체도 있다 정도고요. 긍정 부정 섹터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그리고 이거는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이라서 넣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거의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유했으면 좋겠어서요. 현자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 둘 다 나눠서 2억씩 매수했다면 대주주 3억 조건에 해당하나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건데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 게 삼성전자 우라고 돼 있으면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삼성전자 우량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선주라는 건 의결권이 없는 배당 그 성향을 높인 종목이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아주 유망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이면 삼성전자보다 우선주 사는 게 맞습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우선주는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 판단 시에 시가 100억 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이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2억씩 매수를 했다면 대주주 3억 조건에 해당됩니다. 저는 오버나잇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늘 진짜 초단타 매매 들어갔습니다. 계속 관망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판은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지나갈 수가 없어서 바닥에서 매수해서 그 동시효과 들어가기 직전에 팔고 나왔습니다. 시간에는 좀 올랐더라고요. 올라서 뭐 수익을 극대화하진 못했지만 한 0.7%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0.7% 나쁘진 않았는데 소소한 이익이죠. 리스크 감소하고 낙폭 과대주를 하나 매수하고 오버나잇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종목이에요. 리스크를 정말 감소하고 들어갔습니다. 빅히트가 상장 후에 충격의 폭락, 거래소 이상거래 여부 조사. 이거 제가 그때 양봉 하나 떴을 때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만약에 제 말 듣고 빅히트 안 사셨거나 거기서 잘하신 분들은 제가 좀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 제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거의 안 드려요. 제가 의견을 최근에 드렸던 게 빅히트랑 LG화학입니다. 예, 참 근데 거래소가 이상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대요. 참 빨리도 합니다, 진짜. 쟤네 진짜 속도가 LTE예요, LTE. LTE는 빠른 게 아닙니다. 5G가 나왔기 때문에. 다 떨어진 다음에 또 뒷북을 장렬시키고 있네요, 진짜. 조혜공씨처럼 진짜 우매한 사람들입니다.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 진짜 좀 궁금해요. 예, 술 한잔 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왜 다 상승한 다음에 조혜공씨 요구하고 다 해먹고 나간 다음에 작전주 판단한다고 하고 지금 빅히트가 공모가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이상거래 여부 조사한다고 해서 가뜩이나 안 좋은 투심을 더 박살 내놓으려는 참 진짜. 잘 보세요. 여기에 다음 달부터 기관들이 의무보호 예속 물량까지 대거 풀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기간의 15일, 1개월 보호 예속 물량은 각각 20만 5천주, 132만 2천주나 된다. 이제 15일 됐죠. 그렇기 때문에 1차 보호 예속 물량 쏟아질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다시 15일이 지나면 132만 주가 쏟아져요. 이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예, 저는 정말 언론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언론에서 팔 만큼 팔았나? 뭐 외국인 매수세로 돌아섰다. 빅히트 이제는 반등할 것. 목표가 34만. 이딴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다 모아가지고 트럭에 태워서 북한으로 보내야 돼요, 저런 애들은. 아우지 탄광은 이렇게 생겼다, 이놈들아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아, 이게 공모가 밑으로 가면 진짜 패닉셀 나올 건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LG화학이 결국 물적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주총이 있었죠. LG화학 물적 분할 후에 100만원 간다는 증권사도 있어요. 100만원 갈 수 있겠죠. 예, 5기로라도 올릴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폭락 예상하는 개미. 개미의 예상은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예상하는 분들이 다 폭락한다고 하고 있다.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은 주가가 고점에서 하락한 건 사실이지만 현재는 한국 증시 전체가 조정 중이라는 진짜 역대급 쌉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더 막 미천한 말을 하고 싶지만 예, 고품격 방송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지 않겠습니다. 저게 진짜 할 말이라고. 예,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주가 떨어지는 게 한국 증시가 떨어져서 떨어지고 있답니다. 예, 한국 증시, 그럼 한국 증시 망하면 회사 당연히 망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한 참석자가 방금 찬성률을 너무 급하게 발표해서 못 들었으니 천천히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다시 밝힐 수는 없으며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저 대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제가 이제 통화를 해야 한다며 황급히 자리를 뜨기도 했다. 아주 개판 5분 전입니다. 진짜 개판 5분 전. 주주를 진짜 뭐 개미 똥구멍에 살고 있는 세균의 발톱에 사는 세균의 똥구멍만큼의 생각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예, LG화학은 앞으로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웬만하면 종목에 뭐 제 영향이 미미하지만 그래도 영향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도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주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요상하게 사고 있어요. 사고 있고 이 사는 게 뭐냐면요. 공매도를 사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를 지금 청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게 페이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공매도 잔고를 청산하고 있다는 건 지금 주가가 낮다라는 시그널입니다. 맞죠? 공매도는 비쌀 때에서 쌀 때 사서 갚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사서 갚고 있다는 건 싸다라는 게 여기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이 싸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LG화학 추천 가보니 결실 맺을 만하니 배터리 떼내나. 그렇죠. K배터리 3사 세계 점유율 35% 돌파. 1위는 LG화학. LG화학이 배터리는 지금 잘 나가요. 그게 지금 분할한다고 해서 난리지. LG화학 분할 승인 주주들의 감사. 지금 분할 승인한 주주가 지금 약 80%가 동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최고 배터리 만들 거예요. 많이 만드세요. 예, 이러면 나중에 정말 LG화학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LG에너지 솔루션 IPO 할 때 사시면 됩니다. 중국 CATL과 격차 더 벌린 LG화학, 글로벌 배터리 2위 수상한다. 예, 열심히 하시네요. 공매도 잔고는 100억 정도 줄었고요. 지금 신용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개인이 팔고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 신용을 털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용까지 묻어가지고 묶고 더블로 가자라고 들어갔는데 물적 분할 이거 웬걸? 하면서 지금 신용을 상환하고 있는 게 투매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조정이랑은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삼성 SDI는 왜 올랐죠? 예. 반사이익 본 거죠. 그러면 주주들이 얘기했어야죠. 그럼 삼성 SDI 지금 왜 오른다고 생각하냐고. 니들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하네요. 제가 주주였으면 가봤는데 아쉽네. 한마디도 못할, 찍소리도 못할 얘기 몇 마디 해주면 됩니다. 외신입니다. 테크스탁이 낙다운했다. 그렇군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 때문에도 지금 현재 그 증시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N이 4년 최고치를 찍었답니다. N은 대표 안전자산입니다. 지금 달러랑 금이 안전자산 역할을 못 해주고 있죠. 그래서 N이 약간 반사적으로 더 각광받고 있다로 보입니다. 유로가 GDP에 의해 올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GDP 발표가 나쁘지 않았지만 유로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빅 오일에 서프라이즈했다. 지금 원유 재고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빅 오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지금 현재 유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있어요. 예, 박앤세일 기간이 올 것 같습니다. 기름 안 쓰는 세상 없습니다. 세상에. 예, 기름 안 쓰는 세상 없어요. 그러니까 폭등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보장된다는 거죠. 유로피안 스탁이 샤플리 로워 아주 낮다. GDP가 좋게 나왔지만 낮습니다. 졌지. 예, 판단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US 엔티트러스트면 반독점입니다.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에 대한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답니다. 11월. 반독점에 대해서 계속 구글을 추궁하고 있죠. 빅테크 기업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구글은 아마도 브레이크다운, 예,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내신입니다. 구조조정 매물 큰 장 연말까지 열기 이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구조조정도 하고 난리가 났죠. 그 상황이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그때 폭락 왔을 때 전 세계 시가총액이 다 내려갔죠. 그때 가장 활발했던 게 뭔지 아세요? M&A입니다. 왜냐? 싸졌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은 싸졌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M&A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다. 안 좋은 섹터에 대해서요. 에어라인 이런 거겠죠. 현대차 찾아 테슬라 언급한 문 전기 수소차에 20조를 투자한다. 그렇군요. 네. 왜 전기차, 수소차 두 개를 다 언급했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지금 정부는 수소차에 올인했습니다. 그럼 수소차만 얘기해야 되는데 가서 테슬라를 언급했습니다. 이거 영상을 못 봤는데 대통령이 테슬라의 발음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테슬라지오 뭐 이랬나? 코로나 충격에 미 석유업계 1, 2위 3분기도 나란히 적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셰일 업계가 별로 좋지 않죠. 지금 현재 유가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군소 셰일 업계는 약간 파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코세페입니다. 모레 개막합니다. 예, 근데 지금 참가자가 별로 없어서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 결제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그 결제 관련주 하나 가지고 있죠. 걔를 이제 슬슬 청산을 해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LG전자 3Q 실적이 펜트업 타고 날았다. 펜트업이라고 하면 펜트하우스가 아니고요. 억눌리는 뜻이랍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펜트업. 그렇군요.
LG전자는 예전에 그 6만 원 할 땐가 그때 제가 투자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큰 수익을 보지 못했어요. LG전자에서. 하지만 지금 이제 10만 원 가까이 왔죠. 예, 10만 전자가 코앞입니다. LG전자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바일 사업도 약간 그 몸집을 줄이고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고 이랬잖아요. 인건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좀 여건이었다 정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랩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놓치면 안 되겠죠, 이런 건. 예, 정책적 흐름은 이제 미대선 기다리고 있고요. 독일 GDP가 좋게 나왔지만 지금 유럽 증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건 팬데믹 확산 때문이고요. 지금 이제 프랑스랑 독일이 락다운을 한다고 하고 있죠. 자, 오늘 이벤트는 뭐 의미는 없었어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죠. 예, 따라붙으면 안 된다. 예, 따라붙으면 안 된다고 제가 어제 약간은 좀 뭐 워닝 아닌 워닝을 드렸어요. 저는 당연히 안 따라붙었고요. 그래서 시장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한 가격에 알람이 오길래 뭔가 싶어서 보니까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 예, 이런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었는데 이런 추세가 부끄럽게도 이렇게 제가 이거 투자의 기준봉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쪽이 아무튼 지지선이 800이잖아요. 800 깨면 이렇게 투매 나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예. 이거는 2300이었죠. 2300 깨지니까 지지 못하니까 그냥 투매입니다. 투매.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그거를 개미가 다 받아버렸다. 예, 좋지 않습니다. 좋은 매매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지금 외국인이 그냥 확 털고 나왔고요. 개인한테 다 넘겼습니다. 삼성전자 넘겼죠. 삼성전자 넘겼고 기관은 막판에 좀 샀는데 의미 없어 보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흐름이고 연기금이 좀 샀어요. 코스닥도 거의 뭐 개인이 그냥 주구장창 매수했죠. 하락할 때 조금 샀다가 단타 빠진 거 외에는 전부 다 사버렸다. 외국인도 막판에 잠깐 들어온 건 시초에 단타하려고 들어온 겁니다. 이거 백방 그 시타델 같은 애들 메릴린치 창구로 들어온 애들이에요. 투자자 예탁금은 살짝 늘었고요. 이거 미대선 이제 슬슬 다가오니까 다음 주부터 투자자 예탁금 늘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용인자는 좀 줄 것 같고요. 변동성이 커지면 CMA 잔고는 그냥 왔다 갔다 중이고요. 시간은 살짝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미증시 선물이 살짝 회복해주는 척 하면서 끝났거든요. 개인이 지금 1조 4천억을 샀습니다. 오늘.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 대부분이 삼성전자다. 예. 하락은 뭐 거의 폭락장이었고요. 2% 떨어진 폭락장입니다. 진짜 이거 2% 떨어진 폭락장이에요. 이제 사람들 적응해야 됩니다. 코로나 지나갔어요. 2% 떨어진 많이 떨어진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 외에는 단기 스윙 이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미증시는 3%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고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밑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면 아마도 한국 증시가 월요일에 시초가가 안 좋게 시작하더라도 반등할 만한 여지는 있다. 하지만 미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오래 끌고 가는 단기 투자는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로 정의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MSCI 펀드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이거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 시작했을 때쯤에는 마이너스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보니 아마도 원달러의 약세랑 연결이 되어 보인다. 예, 유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네요. 예, 이것도 롤오버 문제 발생하진 않겠지. 이게 슈퍼 콘텐고인지 봐야 돼요. 슈퍼 콘텐고면 콘텐고라고 하면 미래 선물 가치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 시장이긴 하지만 미래 선물 가치가 높으면 결국에는 ETF들이 안 좋다는 겁니다. ETF들은 계속 2월을 해야 돼요. 2월을 해야 되는데 이게 롤오버라고 하는 거거든요. 롤오버. 롤오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비싸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청산하고 다음 달 걸 사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달 게 더 비싸단 거예요. 그럼 다음 달 걸 사는데 돈이 더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유가에 투자한다는 건 여러분들 실제 드럼통에 기름 넣어가지고 투자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지금 신한 레버리지 WTI 사면 내일 아침에 띵동 누르길래 누구세요? 했는데 석유 왔습니다 하고 막 드럼통 굴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를 주고 받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미래 가치가 더 비싸다는 건 슈퍼 콘텐고라는 건 내가 롤오버하기 위해서 돈을 더 줘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ETF의 가치는 낮아지겠죠. 예, 지금 현재 국채 매수가 몰리고 있고요. 금이 살짝 상승하는 건 기술적 반등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부분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 주말입니다. 정말 피로도가 높은 한 주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버틴 거에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요. 자, 박수 보내드리고요.
다음 한 주까지도 좀 조심조심 하자입니다. 여러분들 꼭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주말에는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